생산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 농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과 판매로까지 이어지면서 농촌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그 성공 노하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1년 내내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전북 순창. 이곳에서 농산물을 제2의 보석으로 가공하고 있는 3명의 여장부를 만났습니다. 아니, 귀농해서 농사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가공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가공을 한 건 아니고요. 1차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농가 소득이 더 이렇게 원활해질 수 있다. 그리고 1년 내내 생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사철 노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철에는 가공을 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어요. 저희는 귀농에서 고사리 농사를 지었어요. 네, 고사리는 1년 중에 한 3개월 정도만 수확 기간이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업거리를 찾다가 떡 만들기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떡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제가, 예. 네,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떡을 만들게 됐어요. 저희들은 한 4년 됐어요. 귀농했는 지가. 저희는 발효라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우왕좌왕 하기는 해요. 뭐를 해야만 될지. 그 요즘 농업인 교육 대세가 예, 바로 이 가공 예, 예. 쪽인데요. 예. 우리 두 대표님은 어떻게 이제 효소하고 떡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2000년도에 귀농을 했고요. 2002년도에 자연농업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이 천연 옥즙인데 그게 미나리를 설탕에 재서 발효시킨 다음에 그거를 미나리한테 영양제로 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 몸에도 좋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거를 효소로 이제 발효를 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도부터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팔게 되었죠. 저희가 고사리를 무농약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풀을 일일이 손으로 다 뽑는데 뽑아도 안 없어지는 풀들이 있어요. 그게 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쑥은 뽑을수록 많이 번식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쑥밭인지 고사리밭인지 모를 정도로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기능성을 추가해보자 해서 요즘 모시가 칼슘도 많고 이렇게 뜨고 있는 작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시를 다시 심게 됐고요. 도시에 수없이 많은 떡집이 있잖아요. 그 떡집과의 경쟁을 하려면 뭔가 원료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료 생산 제가 하고 가공도 제가 하고 그래서 그런 떡을 만들게 됐죠. 가공식품을 만들려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술은 어떻게 교육을 따로 받으신 건가요? 그 도기술원에서도 그 식품에 관한 교육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공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 생기고 네. 농가 소득에 지금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김태현 대표님처럼 떡을 만들기까지 많은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름아름 전국에 떡 잘하신다는 분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배웠던 것 같았고요. 시골에서 옛날에 손으로 보리개떡 이런 거 만드시는 할머님들 계세요. 그러니까 향토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자료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서 그런 분들 것도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막상 가공 사업장을 여니까 그리고 손으로 좀 훌락거려서 만드는 떡하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 떡하고는 제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달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기계를 들여놓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난감했었고요. 그래서 센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기술원이나 이런 데 많이 여쭤봤던 것 같고요. 다른 떡 사업을 하는 가공 사업 하시는 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를 쓰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런 걸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이제 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공장이 지금 지어놓기는 제가 지어놨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작업장을 가지고 있을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점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기술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은 검토해서 좀 이렇게 가공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자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제출을 할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도와주시게 됐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네네. 그렇고요. 저도
가공 사업장을 시작할 때 그 저희는 50% 지원 사업을 받아서 가공 사업장을 지었거든요. 사업장 받았는데 저는 그 받기 전까지도 물론 힘들었지만 받고 나서가 가공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대부분 소규모 농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소비자가 와서 직접 사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공하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교육을 받으셨지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더 많은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네, 농산물 가공은 그 품목에 따라서 그 허가 그 사항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좀 까다롭다 그러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식품의 유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책을 뒤지고 막 인터넷을 뒤지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식품의 유형이 기타 발효 음료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발효 음료로 또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군청에 가져가니까 군 공무원이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기타 발효 음료로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타 군에서 받은 사례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전국에 기타 발효 음료로 허가받은 데를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그 효소 매장에서 기타 발효 음료로 이렇게 받은 걸 찾아가지고 물품을 찾아서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렇게 허가받은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태어나서 만난 적도 없고 아무 저기가 없는데 제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선뜻 도와주셔가지고 팩스로 그 서류를 순창군청 공무원 담당자분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식품의 유형이 기타 발효 음료로 해가지고 품목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그 기타 발효 하시는 분 또 전화 오면 이제 네.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계기로 해서 식품 때문에 이렇게 허가 받으려는 분들은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저희도요. 그 제가 반가공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통을 하기 위해서 품목 제조허가라는 걸 저희도 받아야 되는데 그 냉동식품으로 받으면 유통기한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문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떡을 6개월을 유통기한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럼 그 기관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6개월 후에 검사를 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 저희 농가들이 하기에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 대표님처럼 그걸로 허가를 받은 분들을 찾았죠. 찾아서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려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네, 김태현 대표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그냥 이 군청에 갔더니 뭘 해가지고 와라 뭘 해가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미루다 보니까 오늘날이 됐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 두 분 대표님들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가공 후 연 매출은 또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는 가공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연매출 2천 정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생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순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그죠? 살짝 궁금해. 아니, 저희도 처음에 그 고사리 농사만 지었을 때 그때보다는 가공을 시작하니까 그냥 순소득에서 한 두세 배 정도 더 매출이 아니라 이익금이 한 두세 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매출이 아니고 이익금. 예, 그래서 저는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크게는 아니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는 가공을 하는 것도 농촌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산한 이 가공품에 대해서 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귀농 관련 방송만 한 5차례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녀가 5명이다 보니까 애들 덕을 톡톡히 봐가지고 방송 출연한 후에 이제 출연 한번 하면 저희 제품이 알려지고 또 출연 한번 하면 또 저희 미나리가 알려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는 많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귀농이 대세잖아요. 네. 귀농을 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거니까 저희 농장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농장을 또 아름답게 가꾸고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좀 가꾸는 데 주력을 했고요. 오시는 분이 사갈 수 있고 눈으로 봤으니까 신뢰감이 생기니까 저희 가공품도 이 미나리 싱싱한 미나리를 보고 그 신뢰감 속에서 사가실 그렇죠. 수 있는 예. 조건이 되니까 체험 쪽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같지만 신뢰감을 바탕으로 서로 판매하고 소통하는 거라서요. 예, 앞으로 체험적으로 많이 열심히 주력할 생각입니다. 다른 농가들하고 같이 체험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농장에 들려서 떡 매치기도 하고 미나리 밭에 와서 미나리도 베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구마 캐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 농산물이 정말 안전하고 믿을만 하다는 거를 소비자들이 보고 가기 때문에 가시고 나서 재주문이 오거든요. 그 판로는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팔로는요, 그 유기농 매장을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유기농 매장에 조금씩 넣기 시작했는데 처음이고 소비자분들도 알려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뭐 5병, 3병 이런 식으로 주문하셨는데 지금은 뭐 한 번에 주문하면 뭐 30병 정도 주문을 하시고요. 소비자분들이 아 거기 하면은 어디서 미나리 농사를 져서 이렇게 효소를 만드는 데야 하고 인식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라서 거기 한 군데가 거의 예, 저희 팔로트고요.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 같은 고객들이 좀 많이 생겨서요. 단골이네요. 예, 단골들. 네. 예. 네. 그다음에 전화로 이렇게 알음으로 이렇게 예, 오시고 방송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 좀 예. 주문도 많고. 주문이 좀 밀려오고 예. 저희도 처음엔 막막했었는데 현재는 제가 블로그 운영하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들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판매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기농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그런 사이트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가끔 한번 좀 맘먹고 많이 팔아봐야 되겠다 네. 싶으면 카페 같은 것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카페 판매도 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가공식품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고 또 보람된 일도 많은데요. 우리 가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동이 아직 이렇게 정말로 될까? 나는 내가 될까? 이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물어보고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이루어지는 일인데 꿈처럼 생각하고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도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쓴 공부를 많이 하시면 네. 저는 그 무턱대고 가공을 시작하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닥쳐서 해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저희 그 작은 농가들이 해야 되는 가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생산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품목을 정했으면 그거에 대한 기술도 한 1, 2년은 익혀야 될 것 같고요. 판매를 어떻게 할 건지도 본인이 타겟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게 되면 겪어야 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순창군이라는 데서는 보면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교육을 받다가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가공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고자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은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도 어려울 것만 같았던 농산물 가공.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님들께 좋은 정보 듣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가공업을 처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식품 가공에 대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품목에 대한 것. 그래서 먼저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이 식품 가공에 적절한가.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빛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군이나 구청의 식품위생과를 찾아가시면 충분히 설명 듣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더해주는 농산물 가공. 앞으로 미래 우리 농산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귀농인 여러분, 이제 창의적인 생각과 나만의 노하우 개발로 새로운 소득 창출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